네, 자녀들의 인터넷 사용과 부모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오늘 세미나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 70년대에 우리 자녀들한테 특히 이제 12살에서 18살 먹는 이 정도 자녀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그런 어떤 공동체, 집단, 그게 첫 번째로는 그 당시에 누구였을까요? 1960년대, 70년대. 예, 60년, 70년대. 누가 가장 영향을 많이 끼쳤다고 생각해요? 예, 부모님이 가장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한국 상황은 잘 모르겠고, 미국에서 60년, 70년대 부모님들이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고, 그 다음에 이제 80년, 90년대에는, 죄송합니다. 60년, 70년대 부모님 1등. 2등은 교회. 그래서 3등이 뭐 학교, 친구 이런 식으로 갔고 그 다음에 80년, 90년대 1등이 누구였을까요? 1등. 예, 친구. 집사님 빙고. 이거 상품이 없는 문제입니다. 예. 친구가 1등, 80년, 90년대는 2등이 누구? 2등이 부모님. 3등이 학교. 4등이 교회. 이렇게 확 줄어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2000년 이후로 가장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많이 끼치는 거 1등. 좀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시죠, 정확하게. 미디어. 이제 좀 브로드하게 미디어가 학생들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그 중에서도 음악이 뭐 애들 보시면 알겠지만 TV를 켜도 음악이 나오고 컴퓨터를 켜도 음악이 나오고 차에서도 음악이 나오고 교회에서도 음악이 있고 어딜 가나 음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악이 애들한테 끼치는 영향이 지금 뭐 말할 수 없을 만큼 커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음악을 좀 잘 사용하시면 또 교회에서도 이 음악을 잘 사용하면 애들한테 아주 놀라운 영향력을 이렇게 발휘할 수가 있어요. 음악이 그만큼 무섭고 음악하고 또 이야기하시지만 인터넷, 그 다음에 TV 같은 경우 현재 지금 미국에 있는 티네이저들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3시간씩 TV 봐요. 하루에 3시간씩. 필요 TV 얼마나 봅니까, 집사님? 예? 정말 모범적인 이 평균을 아주 거슬러 가버리는.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씩 미국에 있는 그 티네이저들이 에버리지가 3시간이에요. 하루에 3시간. TV 이렇게 많이 보고 요즘 게임 많이 하고 또 인터넷 많이 하고 이게 지금 이 미디어가 학생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그만큼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1등 미디어, 2등이 친구, 3등이 부모님, 4등이 학교, 꼴등 교회. 이게 지금 현 시대의 상황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미디어 쪽으로 좀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잘 모르시면 우리 자녀들을 잘 이렇게 케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중에서 인터넷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미국에서 이제 12살부터 18세 학생들 90%가 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한국 학생들은 한 99.9%. 이건 뭐 이제 뭐 히스패닉, 그 다음에 뭐 흑인들 다 포함돼서 이 수치가 나온 건데 한국 학생들은 제가 볼 때 거의 100%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인터넷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우리 부모님들이 잘 아셔야 될 필요가 더욱더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몇 가지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채팅 같은 거 하다 보면 한국에서 이제 애들만 쓰는 그런 그 부호들 마크들 있잖아요. 또 단어들 이게 이제 바꿔지잖아요, 의미가. 근데 이제 미국에서도 애들이 쓰는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 의미를 맞추시는 분들께 제가 여기 있는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지금 입속에 있는 껌보다는 훨씬 좋은 껌이고 그 다음에 멘토스랑 이렇게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 먼저 손을 드셔야 됩니다. 말을 먼저 하시면 손을 들으시죠. 네. 애들이 아주 많이 쓰는 말이에요. 네. 찍으세요. 모름. 이거 제가 다 먹을 수 없고 이거 어떡하죠? 전혀 애들이 이렇게 쓰는 단어예요. 채팅하다 쓰는 단어. 이렇게 하면 이 단어가 되는 거예요. 아주 성관교회 지금 심각합니다. 부모님들이 전혀 아무도 모르세요. 참. 러브입니다, 러브. 이게 러브. 애들이 그 인스턴트 메시지나 텍스트 메시지 할 때 이렇게 하면 러브가 되는 거예요. 아주 많이 쓰는 겁니다. 한번 애들한테 트라이 해보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메시지 해가지고. 예, 그쵸. 그 다음 거. 이건 채팅 처음 했을 때,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많이 쓰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 저를 그만 실망시키시고. 채팅을 안 하세요? 이게 이제 age, sex, location. 그러니까 애들이 뭐 너 어디 사냐, 너 누구냐 이걸 물어볼 때 다 쓰는 게 아니고 ASL 딱 쓰면 바로 이제 답변을 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애들한테 가서 한번 트라이 해보십시오. ASL 그러면 놀랄 겁니다. 아, 다음. 갈수록 태산이죠. 아니요. L입니다. L. L로 시작해서 R로 끝나는 단어. L로 시작해서 R로 끝나는 단어. 다섯 자. 다섯 자. L로 시작해서 R로 끝나는 단어. 우리가 이렇게 헤어질 때 많이 쓰는 말. 헤어질 때 말씀하세요. 레이러 맞으셨습니다. 처음으로 아예 상품 받으러 오십시오. 예, 예. 저도 모르죠. 제가 어떻게 알아요? 다음. 아주 쉬운 문제. 쉬운 문제입니다, 쉬운 문제. 집사님, 이거, 모르시겠죠? 어렵죠. 예, 돈 뭐. 다음. 굿나잇입니다. 애들이 주로 밤에 채팅하잖아요. 굿모닝은 없어요. GM 이런 건 없어요. GM 막. 이건 진짜 많이 쓰는 말이죠. 미국. 이거 모르시면 우리 부모님들 애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증거입니다. 이거 제가 처음 미국 왔을 때 애들이 제 MSN 하면 저한테 이 롤을 계속 보내요. 롤. 이게 무슨 뜻이야? 모르시겠어요? 이거 진짜 이건 평소 때도 애들이 아주 많이 쓰는 말이에요. 예. 크게 웃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뭐 한국말로 막 크크 뭐 이런 거 비슷하게. 아주 심각하다는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오마이갓입니다, 이게. 이건 조금 단어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그림 모양을 잘 보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예, 아닙니다. 이게 뭐처럼 보이세요? OX, OX. 예, 아무도 못 맞히실 것 같아요. 예. 이게 Hugs and Kisses입니다, 이렇게. 예. 예. 그 다음에 이거. 이건 아까 제 힌트 드릴게요. 그 롤하고 비슷해요. 근데 조금 더 이렇게 하이퍼된 거예요, 롤보다. 선집사님 아실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아주 한국식 표현인데 미국에서도 이 표현을 쓰더라고요. 아까 그 롤이 애들 이렇게 크게 웃는 게 롤이잖아요. 거기다 RO가 더 붙었어요. 이게 바닥에 뒹굴어서 막 이제 웃는다는 거죠. 아주 웃기다는 거 할 때 이제 이 표현을 아주
그러니까 이게 저 놀란 게 한국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뭐 뒤집어질 때 막 바닥에서 누워서 이렇게 웃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표현이고. 예. 아무도 못 맞히실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다 먹어야겠네요. 아유, 안타까워라. 영어 공부. 이게 talk to you later 이 표현이고요. ESL 시간 같네요. 제가 다 못 맞히실 것 같아서 한국 것도 조금 갖고 왔어요. 한국 거. 쉬운 걸로. 그때는 손을 좀 빨리 드셔야 될 겁니다. 한국말. 예, 감사. 예, 이런 건 참고로 우리 미국 애들은 안 씁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앞으로 나오십시오. 애들한테 이런 거 보내면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예, 이건 한국에 계시는 그 친구분들하고 채팅할 때 쓰십시오. 손 들고, 예, 손 들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죄송. 예. 예, 예, 다음. 손 들고, 예. 하이, 예, 이건 영어입니다, 영어. 영어인데 미국에서 사용하지 않는 영어입니다. 이건 됐어요. 이건 넘어가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으니까. 오케이. 제가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멘토스 하나 더 남았는데요. 한국에서는 애들이 이렇게 뭐 채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질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질. 혹시 들어보신 분 이제 질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 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그건 오리지널 미닝인데 제가 제가 그걸 뭐 물어본 건 아니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원래 의미는 뭐 즐거운 게임 해라, 즐거운 시간 되라 이게 원래 의미인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애들이. 그러니까 제가 미국 오기 전에 애들하고 이렇게 있으면 애들이 질 그래요. 저한테 무슨 이야기다 질. 저는 그때는 즐거운 시간 돼서 이런 의미로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네, 목사님. 짜증난다. 한 50점 정도 되는 재수없다. 그냥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예. 비슷합니다. 정확한 의미는 아니고 이게 뭐 정의가 되어져 있지는 않고요. 즐이라는 말이 이제 단어 자체를 풀이를 하면 즐겁게 게임이나 하다 꺼지세요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남을 무시할 때 쓰는 말이죠. 남을 무시할 때 즐하면 무시하는 거예요. 즐겁게 게임이나 하다 꺼져라 이제 이런 의미가 한국에서 아주 많이 쓰는 말이죠. 근데 여기 애들이 잘 모를 거예요. 혹시 애들한테 집에서 질하지 마세요. 애들 배울까봐 겁나요. 금방 배우니까.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인터넷이라는 게 지금 미디어가 애들 문화에 있어서 아주 중심이 되어 있어요. 뭐 미국에 있는 애들이 90% 하고 있다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제가 볼 때 거의 100%, 뭐 2020만 명 인터넷 인구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 한국 애들 하여튼 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애들이 어떻게 인터넷을 사용하는지 한번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터넷상에서 애들이 이야기하는 게 86%가 친구랑 대화하는 거. 요즘에 메신저 많이 사용하죠. 인스턴트 메시지. 친구랑 대화하고 85%는 인터넷에서 게임을 하고 75%는 그냥 이렇게 웹사이트 서핑 이렇게 하고 69% 숙제. 우리 부모님들이 좋아하시는 숙제. 48% 학습 목적. 우리 부모님들은 이 두 개가 100% 되는 그날을 아마 꿈꾸실 텐데 예, 꿈입니다, 꿈. 10% 다른 목적. 이게 애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런 목적들입니다. 제가 카테고리를 한 4개 정도는 알아봤는데 첫 번째로는 애들이 이제 커뮤니케이션 이걸 위해서 인터넷을 많이 사용해요. 이게 인터넷 사용의 지금 메인이 바로 지금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커뮤니케이션. 친구들하고 네트워킹 하는 거. 이게 지금 현재 인터넷 사용의 가장 중요한 건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가장 많이 쓰는 게 IMS가 인스턴트 메시지 그겁니다. 인스턴트 메시지스. 그러니까 애들 뭐 MSN 그 다음에 뭐 야후 메신저 메신저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한국 뭐 네이트원 이런 거 사용하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학년이 올라갈수록 애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남자애보다는 여자애들이 더 많이 사용해요. 당연하죠. 여자들 수다 떠는 거 좋아하니까. 뭐 남자는, 저는 뭐 한국 분들 네트워크 많이 쓰시는데, 저는 그걸 켜놓지를 않아요. 아우, 귀찮아서. 누가 마이크 하는 거 자체가 귀찮아서, 항상 막 꺼놓고, 이제, MSN은 얘들이 들어오니까 그건 오픈해 놓는데, 남자들은 별로 안 좋아하고, 여학생들이 많이 사용하고, 연령이 높을수록 많이 사용하고, 이메일 채팅, 이건 조금 거기에 비하면 떨어집니다. 첫 번째로, 인스턴트 메시지 이야기하겠습니다. 75%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학생들이고, 중요한 건 뭐냐면, 사용하는 학생들의 36%가 친구 리스트가 이렇게 있어요. 바로바로 접속하면 이렇게 서로 토킹할 수 있는 친구들이 36%가 25명 정도의 친구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버디 리스트가 25명이고 20%는 100명에서 200명. 친구가 엄청 어마하게 많은 거죠. 한번 물어보세요. 몇 명이나 있냐고 혹시 메신저 애들 사용하면. 아주 많. 뭐 긍정적인 것, 긍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친구 사귈 수 있으니까, 친구랑 관계 형성할 수 있으니까 이게 긍정적인 게 되고, 그 다음에 80% 청소년들이 그 인터넷에서 자기 스케줄을 짜고 자기 어떤 그 삶을 이렇게 플랜하는 이제 그런 걸 해요. 그게 약간 긍정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부모님도 좋아하는 거 78% 이렇게 숙제에 대해서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해요. 숙제에 대해서 숙제 어떻게 됐냐,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 78%가 이런 걸 하고 있고, 부정적인 거 많지는 않은데 약 20% 가까이가 그 안 좋은 루머들, 특히 이제 보이프렌드, 걸프렌드에 대한 안 좋은 루머들 애들이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24.6% 정도가 친구들 욕하는 거. 이게 이 애들이 사용하는 그 인스턴트 메시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얘들이 많이 이용하는 웹사이트. 제가 그 나눠드린 그 핸드아웃 보셨죠? 없으시면 여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는데, 맨 뒷페이지에 맨 뒷페이지에 그 웹사이트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미국에서는 애들이 myspace.com 이걸 제일 많이 씁니다. 그래서 myspace.com 인구가 1억이에요, 1억. 그러니까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구글닷컴인데 구글닷컴이 myspace.com하고 게임도 안 돼요. 그러니까 myspace.com에서 이제 자기 어카운트가 매일 만들어지는데 그 만들어진 개수가 하여튼 이 정확하지 않아요. 하여튼 만 단위가 넘어요. 하루에 만들어지는 그 자기 어카운트가. 그러니까 싸이로 말하면 이 싸이 자기 홈페이지 같은 게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억만 명, 1억 명 미국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애들, 유스 애들 같은 경우 물어보면 한국에서 온 애들 빼고는 다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뭐 좀 더 아시길 원하시면 마이스페이스.com 들어가 보시면 이제 좀 자세히 알 수 있는데, 가면 뭐 이렇게 채팅하는 것도 있고 뭐 아주 다양해요. 이야기들이 뭐 신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아주 뭐 1억 명이니까 뭐 말할 수 없는 만큼 많고, 그 다음에 애들이 또 많이 사용하는 게 그 유튜브.com, 이거 동영상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그 무비 클립 애들이 만든 것부터 찍은 거, 또 그냥 올린 거, 뭐 수백만 가지가 다 있어요. 얘들이 항상 이런 거 보면서 즐기고 재미를 찾고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많이 사용하는 게 짱가.com 이런 것도 많이 사용을 하고, 이렇게 리스트가 쭉 있으니까 한 번씩 이렇게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제가 여기 리스트는 애들한테 요청을 했어요. 우리 교회들한테. 너희들 많이 쓰는 게 어떤 거냐. 그러니까 정말 실질적인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 좋아하는 거, SAT 칼리지 이런 사이트도 있네요. 이런 거 보시면 참 기분이 좋으시죠. 그렇죠? 많이 사용하고, 아시겠지만 한국에서는 싸이월드를 많이 쓰죠. 그렇죠? 지금 10대, 20대, 30대 해가지고 90% 이상이 한국에서는 이 싸이월드를 사용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이제 USA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싸이월드.com. 근데 안 써요, 이 세들은. 저도 들어가 봤는데 이게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쓰고 한국 애들은 이렇게 많이 쓴다는 거.
우리 교회들은 뭐 거의 다 있다고 했지만 지금 미국 안에 66% 청소년들이 이 마이스페이스 이런 데다가 자기 방을 다 만들어 놨어요. 66% 청소년들이. 그 다음에 48%가 매일 들어와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절반은 매일 이 사이트에 방문하는 거예요. 하루도 안 빼고. 목숨을 거는 이유, 이런 사이트에, 마이스페이스나 이런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자기 정체성 때문에. 제가 예전에도 뭐 부모님들께는 이야기했는데, 이 티네이저, 이 나이대가 그 아이덴티티, 이게 컨퓨전 시기.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를 애들이 끊임없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칠드런 때부터 시작을 하는데 5학년, 6학년 올라올수록 이게 계속 심해져서 이제 7학년, 8학년 거의 정점에 이르죠. 애들이 끊임없이 내가 누구이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걸 계속해서 찾아가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마이스페이스.com 이런 사이트인 거예요. 여기서 내 걸 이쁘게 꾸미고 내가 남의 방에 들어가고 다른 친구가 내 걸 찾아오면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참 중요한 게 애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그 정체성을 잘 심어주지 않으면 그 참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부모님하고의 관계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 미국 땅에서 나는 누구인가? 한국 사람으로서 나는 누구인가? 내가 신앙인으로서 나는 누구인가? 이걸 그 교육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기 정체성 때문에 애들이 이제 이런 사이트에 목숨을 걸고요. 두 번째, 친구랑 관계성. 뭐 한국에서도 이야기 많이 나왔었지만 왕따 큰 문제잖아요. 인터넷 상에서도 왕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거 사이트 만들었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면 왕따죠. 그렇죠? 참고로 제 싸이월드 같은 경우에는 들어온 사람들이 약 지금까지 5천 몇 명이 되는데 제가 들어간 게 한 2,600번 되고요. 제가 남의 사이트에 거의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사이버의 왕따인 거죠. 그렇죠? 친구와 관계. 애들은 이거에 거의 목숨을 걸어요. 그러니까 관계에서 자기가 이렇게 디스커넥션이 되면 자기는 존재하는 가치가 없다고 이렇게 애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데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대중화. 자기를 알리려고 해요, 애들은. 내가 누구인지. 뭐 교회에서나 집에서 보면 애들이 조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들의 내면 세계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내가 누구인지 사람들이 알아주면 좋아하고 내가 이왕이면 그 무대 스테이지에 올라가 있는 어떤 유명인이 되었으면 좋아하는 게 애들의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께서 집에서 애들한테 이렇게 인커리지를 잘해주셔야죠. 학교에서는 혹시 애들이 인정 못 받더라도 집에서만큼 우리 부모님은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애들이 그런 대중화, 이게 목숨을 걸기 때문에 이런 사이트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이트에서 애들이 주로 하는 거 84%가 이제 친구 사이트에 들어가서 글을 남겨요. 이제 메인 화면이나 이런 갖다 글을 이렇게 쭉 남기고 또 82%가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예전에는 뭐 채팅 이렇게 메시지를 하는데 이 인스턴스 죄송합니다. 이 소셜 네트워킹 이런 홈페이지 마이스페이스.com이라든지 싸이월드 이런데 이런 펑션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거기서 메시지를 다 바로바로 보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친구 블로그에 또 들어가서 코멘트도 하는 게 76%, 정기적으로 글을 써보내는 아티클 같은 거 쓰는 에세이 쓰는 애들도 많고요. 친구들하고 좋은 관계. 이게 주로 애들이 인터넷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인터넷에서 공부한다고 이렇게 10시간 앉아있는데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되고 84%는 친구 이렇게 사이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부정적인 거. 이게 인터넷이 참 안 좋은 면이 부모랑 뭐 친구도 있지만 특히 부모랑 관계를 아주 이렇게 약화시켜요. 거기에 앉아있다 보니까 부모님하고 이야기할 시간도 없게 되고 다른 사람들하고 만날 시간, 필요성도 많이 못 느끼게 되고 그런 면에서 이게 아주 안 좋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이트, 특히 친구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아무 사람도 이렇게 익명으로 들어와서 글을 남기고 또 같이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영향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특히 지금 뭐 성적인 이런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그런 영향들을 애들이 많이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쁜 행동을 모방하는 거. 거기서 애들끼리 이제 마이스페이스 가면 이제 한 명이 코멘트를 하면 이제 쫙 글이 이렇게 남겨져 있거든요. 보면 나는 이거 했다, 나는 이거 했다, 너는 이거 했다. 애들이 그걸 보면 따라갈 수가 있다는 거지. 모방 심리가 애들은 크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걸 나쁜 걸 따라할 수가 있다는 게 기본적이고. 두 번째 목적. 신앙적인 거, 종교적인 목적으로 애들 인터넷 사용하는 거. 거의 사용 안 합니다, 거의.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거의 우리 교회 이렇게 웹사이트 있지만 어른들은 들어오시면 애들은 아무도 안 들어.
물론 읽지도 못하지만 애들은 들어올 필요성도 못 느끼고 들어와도 재미도 없고 아무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60% 청소년들이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인터넷상에서 영적인 것. 근데 이 영적인 것이 신앙적인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냥 막연하게 영적인 것, 신비스러운 것, 이걸 애들이 찾고 있어요. 지금 이 그 세대, 젊은 세대 또 우리 어린 아이들 보면 특징이 있는 게 뭐냐면 종교적이지는 않지만 영적이에요. 특징이. 그러니까 뭔가 신비한 걸 애들이 계속 추구하고 찾아가지만 교회 나오고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해요. 15%만 신앙과 관련된 것을 애들이 이렇게 사용한단 말이에요. 4%만이 신앙의 체험을 인터넷에서 했다. 우리 부모님들 가끔 이렇게 인터넷에서 설교 듣거나 또 찬양 듣거나 하면서 막 은혜 받고 하잖아요. 애들은 4%예요. 4%. 100명 중에 4명. 거의 없는 거죠.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부정적인 거.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애들이 신비적인 거, 어떤 새로운 거,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그런 영적인 것들을 이렇게 추구하면서 인터넷상에 있는 어떤 이단들, 사탄주의, 이런 데 빠져 들어간 애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지금 계속 늘어가고 있어요. 특히 이제 위치크래프트, 위카 이렇게 불리는 이 마법. 그 해리포터 영화 보시면 나오죠? 이게 요즘에는 하나의 종교처럼 되어가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 영화가 좋은 영화가 절대 아니에요. 저도 그 영화 상당히 재밌게 다 봤는데, 우리 애들한테 절대 좋은 영화가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부모였다면 그 영화 절대로 애들한테 못 보게 했어요. 그게 성경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말도 안 되는 그 마법사의 어떤 세계들, 이야기들. 요즘에는 이제 심각해진 게, 그 사람들끼리 드리는 예배도 있어요. 자기들끼리 뭔가 이렇게 주술을 하면서 드리는 예배도 있고, 거기 많이 모이기도 하고 하는데, 청소년들 대부분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정보를 얻어요. 거기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이번 모임 어디서 한다. 이번 모임 어디서 한다. 어떻게 하면 좋더라.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유럽하고 호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 번째, 즐기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 인터넷에서 52%가 게임을 하고, 56%가 또 음악을 듣고, 43%가 이제 비디오 클립 같은 걸 보고, 한 달에 평균적으로 14시간을 인터넷에서 애들이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미국적인 상황인데 상당히 양호한 것이죠. 한국에서는 제가 한국에 유사회 갈 때 정말 심각한 수준이었어요. 애들이 주일날 아침에 교회 오기 힘든 이유. 토요일날 밤에 밤을 새면서 인터넷 게임을 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이유였죠. 14시간 지금 애들이 하고 있고요. 이게 뭡니까? 예, 무슨 경기? 예, 슈퍼볼. 예, 올해 한 겁니다. 올해 이게. 마이애미에서 한 건데, 슈퍼볼 제가 왜 보여드렸냐면, 이 슈퍼볼 할 때 이제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이렇게 광고가 나가요. 근데 광고비가 얼마나 비싸냐면, 30초에, 이게, 얼마죠? 2만 불이 훨씬, 2만 불이 아니, 2.6, 100만 불이 넘는 돈이 이게 30초에 이렇게 나갔어요. 그러니까 광고비가 아주 비싸요. 그런데 이번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광고가 나갈 이 브레이크 타임 때, 이 비싼 이 광고료를 내보냈는데, 이때 애들이 뭘 했냐? 이걸 안 봤어요. 가서 인터넷하고 게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광고 완전히 실패한 거죠, 이 사람들. 어른들만, 노인들만 이렇게 보고, 즐기고 했어요. 이게 지금 이 미국 안에 이만큼 인터넷의 그 파워가 세다는 것입니다. 이 풋볼, 게임 아니면 잠깐 브레이크 타임하고 가서 얼른 게임 한 판 하고 다시 또 풋볼도 오고. 이게 애들의 지금 모습입니다. 지금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이 그 전문 용어를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 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s. 그래서 MMORPG, S라고 불리우는데, 이게 이제 한국에서는 스타크래프트 이런 게임들, 또 리니지 이런 게임들인데, 인터넷 접속해서 동시에 많이 하는 게임인데, 이 용어는 전문 용어로 이제 신문이라든지 아티클에 보면 자주 등장을 해요. 이 단어를 좀 이렇게 아시면 좋은데, 이 게임이 지금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게임입니다. 우리 애들 교회에서 보면 그냥 뭐죠 그거? 게임보이 이런 거 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조금 몇 년 안에 꼬마애들도 그거 안 해요.
별로 확 줄어들어가요. 제가 그걸 느낀 게 뭐냐면 인터넷은 한국이 제일 빠르잖아요. 제가 한국에서 인터넷 그걸 이렇게 인터넷에 깊숙한 곳에 있다가 미국 온 다음에 보니까 아직 전염이 안 됐더라고요. 근데 요즘 느끼는 게 한 80%까지 거의 많이 따라왔어요. 그러면 조만간에 이제 거의 비슷하게 되는데 애들 거의 다 이 게임에 아마 빠져들게 돼요. 이게 게임보 이런 건 게임도 아니에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이 게임에 빠져들면 정말 그 오묘하고 신기한 그 어떤 즐거움, 평생에 맛보지 못했던 그 즐거움 애들이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 게임 중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임이 무슨 게임인지 혹시 아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한국에서 만든 게임인데요. 그 리니지가 지금 세계 1등입니다. 리니지가. 리니지는 아까 말한 그 마법사 이거랑 좀 비슷하죠. 거기에 이제 마법사 캐릭터도 많고 이 사람들끼리 나와서 막 이제 싸움도 하고 아이템 뭐 사고 팔기도 하고 제가 뭐 이렇게 이야기 드려도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네이버닷컴 지식 검색서 이렇게 치시면 다 나옵니다. 이렇게 리니지 이 게임 많이 사용하고 미국까지도 많이 들어왔어요. 중국, 대만 이쪽은 정말 많고 미국도 지금 아주 많이 들어왔어요. 예. 리니지. 아마 이제 조만간에 아주 크게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것은 뭐냐면 이런 게임하는 학생들의 50%가 중국이에요. 50%가.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을 한다 그러면 절반은 중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발생하는 문제들이 더 심각해요. 애들이 어떤 신체적인 프로블럼부터 이제 생기는데 정신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 그 다음에 이런 게임하는 애들이 화도 잘 내고, 그 다음에 뭐 감정의 혼란, 뭐 청소년 범죄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이번에도 뭐 그 버지니아 텍 거기 사건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친구도 게임하는 걸 좋아했었다고 그런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이게 다 원인이 됩니다. 위험한 거고. 이제 네 번째, 참 오늘 내용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인터넷과 포르노.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정말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이건 비단 좀 큰 애들 뿐만이 아니라 어린애들까지도. 왜냐하면 아주 쉽게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즘 그 팔업 계속 뜨잖아요, 들어가면. 8%의 중학생이 정기적으로 이렇게 포르노를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8%. 아직은 별로 이제 충격이 안 될 수 있습니다. 20% 고등학생. 여기까지는 뭐, 우리 애는 80% 안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80% 이상이 졸업 전까지 다 이렇게 경험을 하고, 거기에 이렇게 인발부가 되어 있습니다. 80%. 거의 대부분이죠. 거의 대부분. 70%가 우연히. 그러니까 누가 뭐 친구들이 가르쳐주고 이게 아니고 인터넷 하다 보면 우연히. 저희가 학교에서 이렇게 세미나를 하면서 이제 어떤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이제 TV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했어요. 또 어떤 분은 그냥 일반 뮤직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인터넷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결론이 뭐였냐면 TV는 없어져야 되고 음악 안 들어야 되고 인터넷도 이렇게 다 꺼내야 된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방법이 없어요. 들어가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면 빠져들어가. 그러니까 셀프 컨트롤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어른들도 힘들어요. 애들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우연히 애들이 다 지금 경험을 하고 있고, 작년에 미국에서 이 포르노를 통해서 30억만 달러의 수입을 얻었어요. 30억만 달러. 얼마나 큰 돈입니까? 한국이 1년 아마 예산보다 클걸요. 이 수입을 단지 이 포르노, 인터넷에 있는 포르노를 통해서만 미국에서 얻어진 게 이 30억만 달러. 주 고객이 20살 이하.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하고 그 다음에 뭐 칼리지 학생들, 얘네들이 주 고객. 30만 달러를 페이한 학생들. 부모님 크레딧 카드도 많이 쓰기도 하고요. 문제가 많죠. 80%의 15살에서 17살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집사님 하은이 몇 살이죠? 예, 정확하게 8년 후. 예, 이게 지금 아니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안도의 한숨을 쉬실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80%고요. 문제가 이제 이 포르노를 보는 학생들이 안 보는 학생들보다 이 디프레션이 3.5배가 높아요. 그 다음에 또 친구들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이런 관계 형성이 2.4배가 낮아요. 그러니까 관계의 문제,
본인의 어떤 이모셔널 문제, 이런 문제들이 아주 많은 거죠. 아주 큰 문제인데 이게 뭐냐면, 미국 안에 있는 대부분의 여학생들이 고등학교 갈 때,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갈 때, 나도 언젠가는 오랄 섹스를 하겠지. 고등학교 가면 이걸 상상을 하고 간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건 제가 최근에 이렇게 수업 시간에 들은 건데, 이만큼 지금 이게 아주 보편화되어 있어요. 이 정도는 괜찮다. 이건 누구나 하는 것이다. 괜찮다. 중요한 건 뭐냐면 크리스찬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 안에 있는 어떤 범죄들 이렇게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텍사스주가 뭐 바이블 벨트 해가지고 믿음이 아주 강하고 교회도 많고 하는데 범죄율 미국에서 4번째로 높을 걸요. 그 주별로 이렇게 범죄율 냈었을 때. 뭐 달라스 1등도 많이 했고. 지금 크리스찬들도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심각하죠. 더 큰 문제. 지금 이제 차일드 포르노, 애들까지 여기에 인발부가 되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애들이 이 포르노그래피에 등장인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꼬마 애들이, 어린 애들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애들 가운데 이렇게 집에 랩탑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와일레스 인터넷 있는 애들은 부모님이 모르는 어느 곳에 가든지 얼마든지 인터넷에 마음껏 접속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셀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다들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셀폰이 이제 인터넷을 이제 앞질러 간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셀폰 안에 포르노그래피 얼마든지 볼 수가 있고 요즘 뭐 펑션 보면 TV도 있고 뭐 인터넷 할 수 있는 것은 셀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애들이 부모님보다 훨씬 스마트해요. 그러니까 안 걸리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걸리고. 뭐 부모님들 뭐 나중에 나온 빌 이렇게 보고 또 애들이 한 거 보고 추적하고 애들 똑똑해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 저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 뭐 TV 보지 말라 이런 거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TV 선을 뭐 뽑고 뭐 자르고 하나도 안 통했어요. 저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거리고 다 연결을 시켰고 TV를 받고 다시 혼났고 뭐 애들이 부모님 머리 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키워보시면 뭐 벌써부터 아시겠지만 하여튼 애들은 상당히 똑같아요. 뭐 TV도 보면 채널 이렇게 못 들어가게끔 이렇게 블락 해놓잖아요. 수업 시간에 어떤 학생이 이렇게 이런 방법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다른 학생이 애들은 그거 다 깰 수 있다고. 다른 리모컨을 갖고 오든지 어떻게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다 깨고 다시 원래처럼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다 만들어 놓을 수가 있다. 애들이 그만큼 똑똑해요. 뭐 부모님들이 뭐 필터링 서비스 해가지고 뭐 블락을 인터넷 하잖아요. 애들이 다 깰 수 있어요. 셀폰 문제가 요즘 큽니다. 그 다음에 나이 확인 없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런 웹사이트에. 뭐 성인 이렇게 인증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중독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중독성이고 친구들에게 전염이 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 중에 그런 애들이 있으면 계속 그 이야기를 듣고 따라서 하게 되죠. 성적 비행으로 빠지게 되고요. 중요한 건 이제 자기 정체성이 약화됩니다. 내 셀프 이스텀이 확 떨어져요. 그 다음에 이런 것 때문에 스스로 애들이 상처받고 죄의식에 깊이 빠진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애들도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계 약화. 부모님하고도 관계가 약화되고 다른 친구들하고도 약화됩니다. 이게 지금 이 포르노그래피가 주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중요한 거.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데 첫 번째 사이버 갭을 인정해라. 부모님들이 아무리 인터넷 많이 하고 쫓아가도 애들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중독되지 않은 이상은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애들은 자랐을 때부터 인터넷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면서 그러니까 뭐 집에 삶이 하라도 인터넷 컴퓨터 이렇게 만지고 하죠. 그냥 컴퓨터는. 그렇죠. 그러니까 애가 뭐 1살, 뭐 2살 때부터 컴퓨터를 막 만지면서 자라온 그 세대와 커서 인터넷을 한 세대. 이 차이가 커요. 이 사고부터가 커요. 너무 차이가 커요. 그래서 부모님들 73%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갭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갭. 그래서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애들이 조금 다른 면들, 특별한 면들을 부모님들이 인정을 하셔야 돼요. 사이버 갭. 두 번째 이제 커뮤니케이션 스킬. 이게 참 중요하죠.
이 인터넷 사용에 대해서 좀 애들하고 오픈 마인드로 이야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집에 가면 이제 애들하고 아무 이야기도 없이 부모님이 룰을 만드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 아니면 주말에 3시간, 그 다음에 이상한 소프트웨어 막 이렇게 막 깔아놓고, 인터넷 불락해놓고, 그러면 오히려 이게 안 좋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 통계 나온 데이터에 보면 이 필터링 서비스는 마이너스로 계속 가고 있어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게 애들 인터넷 나쁜 사이트 방지에 도움이 별로 안 된다는 걸로 지금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부모님이 일방적으로 하니까 애들하고 애들은 그러니까 더 열받는 거죠. 알겠습니다 부모님. 두고 보시죠. 말을 안 치면 애들이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마음껏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룰을 만드실 때는 자녀랑 이건 반드시 이렇게 디스커션을 하셔야 됩니다.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애들한테 어떠한 사이트 들어가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게. 애들이 다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무엇이 위험하고 나쁜지를 알고는 다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애들이 전혀 개념이 없다, 전혀 생각이 없다, 이게 아니고 애들도 어느 정도는 여기에 대해서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좋은 관계만 유지가 되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게 많죠. 그 다음에 또 이 인터넷상에서 에티켓이라고 또 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한참 막 채팅을 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애가 뭐야 지금 시간이 10시간 넘었는데 막 코드를 확 뽑아버려요. 그러면 이거 그냥 열받는 게 아니고 지금 채팅하고 있는 이 사람하고 내 관계가 이렇게 디스커넥트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특히 내가 정말 이야기하고 싶었던 상대랑 간만에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애들한테 정말 큰 상처가 됩니다. 무작정 이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녀랑 룰, 에티켓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혼내지 마세요. 애들이 잘못한 거 많거든요. 무조건 막 컴퓨터 확 뽑아버리고 그럼 오히려 반감만 생기게 되죠. 이런 이제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필요하고요. 특히 이제 우리 남자들이 문제가 많은데 또 안 좋은 쪽으로 빠질 확률도 많고 아버지랑 이 아들과의 대화가 필요해요. 많이. 아들이 없는 분께는 제가 딸하고도 대화가 중요하죠. 하지만 아들하고 특히 아버지랑 대화,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는 좀 대화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에서. 부모님을 위한 제안들. 이 컴퓨터는 오픈된 장소에다가 설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건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 방에 이렇게 두지 마시고 오픈된 공간에 거실이라든지 키친이라든지 오픈된 공간에 장로님 가정 장로님 침실에 있죠, 그쵸 컴퓨터. 제가 그 이야기를 수업 시간에 했어요. 이제 오픈된 공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 어떤 철치 멤버는 이렇게 베드룸에 이렇게 페어런치 베드룸에 있어 하니까 다들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이거 최고라고 최고. 애들이 인터넷 마음대로 사용 못하니까 최고라고. 하여튼 이렇게 부모님들이 언제나 볼 수 있는 오픈된 공간. 부모님 침실 제가 볼 때는 아주 부모님만 괜찮으면 좋은 그런 것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애들이 있는 방에다 인터넷 절대로 깔면 안 됩니다. 애들이 있는 방에다. 이건 지금 나쁜 데로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70%가 우연히 그런 포르노 사이트에 접속을 한다고 하잖아요. 애들도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우연히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있는 방에 인터넷은 없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 자녀들이 이용하는 그런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너 마이스페이스 있으면 네 거 어카운트가 어떻게 되냐 물어봐서 거기 들어가 보시고 또 애들이 있는 블로그에 들어가 보시고 만약에 막 글도 남겨놓고 그러면 아이들이 상당히 놀랄 것입니다. 그런 부모님이 다 있냐 할 정도로. 그 다음에 또 애들이 이용하는 다양한 서비스 인터넷에서 하는 것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안 되겠지만 조금 힘들겠지만 그래서 따라서 최대한 한번. 그 애들은 한국에서 그런 책도 있었지만 교육은 감동이라고 애들이 어떤 혼란하고 이런 것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애들은 감동에 이렇게 다 모든 걸 억셉하게 되거든요. 부모님이 이 정도까지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생각이 있구나. 그러니까 감동. 그래서 한번 이렇게 동참해 보시고요. 자녀와 함께 인터넷을 같이 하는 거죠. 애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원치도 않고 부모님 가라고 하고 하지만 그래서 한 번이라도 맨날 그러는 건 불가능이고 애들도
힘들고 부모님도 힘들고 어렵지만 가끔이라도 한번 같이 이렇게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고 어떤 심각한 문제가 본인이 인터넷에서 경험을 하면 이 관계가 좋으면 애들이 먼저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첫 번째이지 어떤 다른 방법을 찾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좋은 관계, 애들하고 대화 많이 하시고 식사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좀 물어보시고 예,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게 이 정도 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어, 저도 그러니까 저도 이걸 이제 준비하기 전에는 몰랐던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애들 뭐 들어가는 제가 오늘 뭐 가능하면 여기서 인터넷 사이트 직접 들어가서 보여주면 좋은데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처음 들어가 본 사이트가 많았는데 애들이 많이 이용했던 그런 사이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를 함에도 불구하고 몰랐던 게 너무너무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 아까 제가 나눠준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들 뭐 다른 사이트보다는 우선 마이스페이스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라도 한번 이렇게 들어가셔서 좀 이렇게 보시고 애들이 뭘 좋아하고 애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조금이라도 아마 이렇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질문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